한국 군수산업이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있다. 중국 관영신문 칭넨창카오 보도를 인용한 텐센트 뉴스 기사와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노후 함정 공여부터 최첨단 플랫폼 제공까지 한국이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 과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필리핀 해군 전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필리핀 해군은 다양한 종류의 함정 120여 척과 항공기 1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얼핏 보기에는 대단히 인상적인 규모이다. 그러나 이 숫자에는 100톤 미만의 고속정과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몇 가지 보조 함정들, 심지어 냉전시대 함정들과 움직일 수 없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함정들까지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필리핀 해군의 발전 방향은 주로 미국의 군사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지난 수십 년간 필리핀 해군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최하위 전력으로 평가받았다. 필리핀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11년 8월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퇴역한 해밀턴급 초계함을 확보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이 이 함정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레이더 및 항법 시스템과 펠렁스 근접방어 무기체계 등 주요 장비를 모두 제거하고 오직 오토멜라라 76mm 함포 한문만을 남겨둔 채로 필리핀 해군에 넘겨준 것이다. 그로부터 2년 뒤 미국은 두 번째 해밀턴급 초계함을 필리핀에 인도했는데, 필리핀은 이 퇴역 군함을 구입하기 위해 4억 5천만 페소를 지불했음에도 여전히 76mm 함포 외의 모든 장비가 제거된 상태였다. 남중국해에서 여러 차례 중국 해군과 신경전을 벌인 필리핀 해군은 미사일 무기가 없는 오래된 순찰선만으로는 중국 해군에 어떠한 위협도 줄 수 없고 중국 전투함과 대치할 경우 무방비 상태의 표적이 될 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대한미사일을 갖춘 전투함을 보유하는 것이 필리핀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필리핀 정부는 신형 첨단 호위함 구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결국 필리핀은 2016년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을 한국에 발주해 필리핀 해군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음을 알렸다. 호세 리잘급 호위함은 필리핀 역사상 최초의 미사일 전투함이자 최근 수십 년간 필리핀 해군이 획득한 가장 진보되고 강력한 전투함이다. 만재 배수량이 3,000톤에 달하고 대한미사일, 대공미사일, 대자머레 등 첨단 무기를 탑재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당히 선진 전투함으로 평가된다. 이 호세리잘급 호위함은 최근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를 탑재한 채로 남중국해에 등장했으며, 첨단 전투함을 앞세워 남중국해로 진출한 것은 필리핀 해군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필리핀 서부 사령부는 이 전투함이 필리핀의 주권 수역을 보장하기 위해 필리핀 서부 해역에 배치되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또한 필리핀 해군은 호세리잘급 2척 외에도 한국 해군에서 퇴역한 포항급 초계함을 공여받아 운용하고 있다. 콜라도 야비라는 함명으로 취역한 이 전투함은 만재 배수량이 1,300톤에 불과해 전투 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필리핀 해군이 기존에 보유한 노후 함정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최신 함정이며 성능으로 따지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필리핀 해군으로서는 만족할 수 있는 함정이다. 따라서 이 세 척의 전투함이 현재 필리핀 해군의 주력 전투함으로 모두 필리핀 해상전투부대가 관할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2026년까지 차기 호위함 2척, 2028년까지 차기 원양초계함 6척을 추가로 발주했고, 이 역시 모두 한국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특히 차기 호위함 2척은 무기와 장비 면에서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재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수량 3,200톤급, 길이 116m로 호세리잘급 호위함보다 크며 최대 속도 25노트, 순항속도 15노트, 항속거리는 4,500캐리이다. 76mm 주포와 35mm 근접방어 무기체계,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하며 수직발사 시스템 16세, 대한미사일 발사대 8기, 3연장 어뢰 발사관 2기가 장착된다. 이 밖에도 필리핀은 한국의 한화 시스템으로부터 함정 전투체계 공급 계약도 맺고 있다. 이것은 필리핀 해군이 한국에 발주한 신형 첨단 함정에 탑재되는 동시에 매우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는 델필라급 원양초계함 3척과 자신토급 원양초계함 3척의 개량 및 현대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필리핀 해군으로서는 한국으로부터 현대 함정과 함정 전투체계를 공급받는 것에 다양한 장점이 있다. 첫째는 비용 효율성으로 한국 무기체계는 가격 대비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건조 비용뿐만 아니라 후속 군수 지원도 포함된다. 둘째는 범용성으로 여러 채널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관되게 무기를 구매하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심지어 한국과 필리핀은 서구 공급업체보다 지리적으로도 더 가깝다. 셋째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로 필리핀 주변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한국 무기를 충분히 운용해온 기간이 있으며, 이러한 장비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지속적으로 군사력이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앞으로도 무기의 질과 비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2023년부터 필리핀군의 현대화 계획은 프로젝트명 호라이즌3로 점차 최종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필리핀 해군은 2028년까지 더 많은 군함을 추가로 발주할 것이며 대부분은 한국 기업에 넘겨질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잠재적 입찰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필리핀 해군의 잠수함 조달 계획이다. 한국의 한화오션은 필리핀 잠수함 수주를 두고 유럽의 유명 방산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나발그룹과 스페인의 나반티아에 비해 대응이 조금 더딘 편이다. 한국 한화오션은 금융 지원 조건을 붙여 필리핀에 잠수함 2척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승조원 교육 훈련까지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른 경쟁사가 내놓은 제안서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잠수함 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필리핀의 해군력 확장 과정에 있어 한국이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2028년까지 필리핀 해군은 경비함, 초계함, 호위함 등 한국으로부터 최소 12척의 함정을 도입할 예정이며 그때가 되면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 전투 플랫폼 중 최소 3분의 2가 한국 혈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바나나만 파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은 거야? 필리핀이 무슨 자원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 중국이 필리핀과의 경제관계를 끊고 필리핀에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어떤 돈으로 무장할 것인가? 늘 한국을 무시하지만 자국의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 우리는 새롭게 떠오르는 이 무기대국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국으로 여겨지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중러 일국에 둘러싸여 있으니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른 2척의 호위함이 완성되기 전에 필리핀 해군을 무력화시켜야 돼. 필리핀 군대는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 군비를 늘리지 마. 필리핀은 한국 전쟁 참전국이었으니 그들과 싸울 때 관대해져서는 안 돼. 필리핀이 자국 무기로 중국 항공모함에 대항할 수 있다면 미국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서 위력을 뽐낼 필요가 있을까? 한국의 마케팅은 너무 강력해서 속는 사람은 씁쓸함만 삼킬 뿐이야. 한국 조선이 별로라는 건 축구 대표팀에서 손흥민이 별로라는 것과 마찬가지야. 한국의 조선 능력이 좋지 않다는 건 헛소리지. 우리는 대만 문제를 해결한 뒤에 남중국해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야 된다. 한국과 필리핀을 제재하자. 그들을 고통스럽게 해주자고. 우리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전쟁에 개입해서 우리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음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해군력이 너무 약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